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순서 시작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518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200여 명입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 90%가 몰려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7명이 늘었고 오늘 새벽 대구에서 숨진 80대 남성까지 현재 사망자는 모두 43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즉 치명률은 0.7%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생중계해드리고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쉽고 깊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민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위원들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외교부 역시 일본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펼치고 있고 그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오늘은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오후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방문객을 입국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계속 늘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11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마스크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마침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업체 약 10곳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마스크 업체들은 10곳 정도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업체로 보내 생산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마스크 제조와 유통 과정의 단계별 자료를 분석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용품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보건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137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111건이고 경찰 송치나 검찰에 대한 직고소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대다수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매점 매석 사건도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점 매석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유형의 범죄는 그제 19건에서 어제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늘었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확진자가 518명, 그러니까 어제죠? 네. 증가했는데 일단 발생 추이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모두 6,284명으로 늘었고요. 신규 확진자가 518명인데 94.5%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94%입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43명, 완치해서 퇴원하신 분이 20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108명입니다. 이게 대구 상황은 뭐 심각한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제 이 시간에도 우려를 했지만 경북 경산과 봉화가 계속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산은 세 번째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어제 지정이 됐죠. 예. 경산시에서만 3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고요. 여기에서 신천지 교인 관련이 여기도 대구시와 가깝기 때문에 63% 정도가 확진자 63% 정도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봉화에서 이제 요양원에서 집단 발생을 했습니다. 49명인데 그중에 노인 입소자가 56명이고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80대, 90대의 기저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고위험군 환자. 고위험군 환자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다행히 오늘 중증 20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또 나머지 경증은 도립의료원 등으로 바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은 500여 개의 집단시설이 있는데 이 집단시설에 대해서 외부 격리 조치를 지금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화는 또 요양원인데 이 경기도에서는 또 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성남입니다. 이게 분당 재생병원에서 간호인력 5명하고 환자 3명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70대 환자, 암 환자였는데 이 암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동 8층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이 있던 환자 2명과 함께 또 간호인력까지 집단 발병,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이 병원 감염은 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라던데 특히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병원에는 어떤 중증 환자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일반 진료를 이제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뭐 일반 요양시설에 환자가 이제 감염돼서도 문제지만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 이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의료진이 감염됨으로 해서 진료를 못 하게 되면 최소 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재생병원도 외래와 응급실을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다니시는 수천 명의 기존의 질환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진료를 당장 못 받게 되는 이런 어떤 부수적 피해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병원 감염은 한 뭐 서너 가지의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에 조금은 좀 줄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발생자는 오늘 나왔지만 집계가 네. 다시 좀 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제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도를 비롯한 그쪽 집중해서 이제 검사도 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주는 추세인데 여타 지역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제 경북 경산, 봉화, 또 분당 재생병원, 또 경남의 뭐 노래방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천안도 그렇죠. 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줄지 않는 이제 상쇄가 되면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중계차 연결해서 보시겠지만 오늘 또 그 댄스 교습소 관련 확진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심지어 다른 지역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또 오늘처럼 이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진자 증가세에 계속 일정 정도 기여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은 워낙 지역사회 감염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줄어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타 지역의 집단 발생 또 산발적인 발생이 조금씩 환자가 늘면서 특히 이제 천안의 댄스 교습소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또 요양원 부분에서 이제 늘면서 대구 경북에서 줄어드는 환자 추세를 오히려 뭐 상쇄하면서 여전히 비슷한 정도로 환자가 500여 명 전후로 매일 나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경북 상황 한번 다시 좀 짚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병상 부족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 직접 찍은 영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뭐 관리를 잘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초기부터 조금 우려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원 바깥의 시설에서 이렇게 좀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대기 중인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확진자가 자가격리한다는 것이 자가격리가 잘 철저히 안 되면서 그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확진자입니다. 바이러스도 나오고 증상도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보면서 또 가족들이 확진자의 접촉자거든요. 확진자의 접촉자도 사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는 자가격리가 되는데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자가격리가 아니라 돌보는 상황이 돼서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또 잠복기 상태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확진자 자가격리 중에 고령자분들은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중에서 고위험 환자나 고령자 만성병 환자는 좀 병원에 이송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한 번에 지금 확진자 중에 자가격리자가 지금 오늘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또 생활치료시설에 좀 옮겨가지고 이 전염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환자가 더 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 본부, 경기도 과천에 있죠. 행정조서가 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예, 보건당국이 이제 교인, 교육생 명단 또 예배 그러니까 출석을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신천지 측의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러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구상권이요? 예. 또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제출하지 않은 관련 시설 32개소를 찾아내서 방역 후 폐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발표된 마스크 대책에 많이들 지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어제 발표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고 당장 지금 뭐 생년월일 끝자리가 안 되면 못 사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도 약국에 줄을 또 예, 쓰고 있는 계속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부터 약국에선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하고 연계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처방 시스템에 의해서. 그다음에 생년월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일별 오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오부제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예. 월요일은 끝자리가 1년 또 6년인 분들은 월요일 그런 식으로 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제 네. 가셔야 되는데 그게 월요일부터다. 월요일부터입니다. 라는 이게 마스크가 저희 리포트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어제 대책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도 수급 상황이 이게 충족이 안 될 거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곧 시작되니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환자 수는 6,284명이며 이 중 10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518명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가장 4,69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한 전체 총 환자 수가 9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28.3%입니다. 시도별로는 어느 정도의 집단 발병의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분당 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직원 등 현재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72.4%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 푸른 요양원,
경산 행복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된 강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원 환자 2명과 직원 1명입니다. 해당 병원은 당초 대남병원의 집단 발생으로 함께 코트 격리 중이었으며 3월 5일 0시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3명의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단시설로부터 신속한 초기 단계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 사이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추동조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들은 자체 증상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생 시에 즉각 신고를 받아 각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특히 개인위생 수칙, 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이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고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되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자주 환기를 실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서 개인 간의 전파력을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에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에 머무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유연성과 근력 운동, 실내 체조 같은 그런 다양한 근력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분씩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먼저 천모씨, 네,
네, JTBC 이상화입니다. 이제 분당 재생병원 사례 관련해서 조금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논란이 큰데 혹시 이제 감염 경로에 있었는데 마스크를 꼈는데도 뭐 감염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례거나 혹시 이때까지 역학조사를 봤을 때 마스크와 관련돼서 뭔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분당 재생병원은 어젯밤에 저희도 상황 접수가 돼서 경기도청이 지금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즉각대응팀 파견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환자의 규모 정도를 파악을 했고 병원은 현재 폐쇄시켜서 환자들의 동선, 특히 이제 그 의료 인력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의료 인력들의 동선과 노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염 원이나 뭐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우선 집단으로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비말로 인해서 남에게 전파시켜주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착용하셔야 되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를 써서 노출되지 않게, 그래서 의료기관의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사례들은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쓰신 의료진들이나 환자분들은 접촉자를 분류할 때 감안을 해서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메르스 때 결국 환자분은 사망하셨지만 그 환자분이 접촉자를 거의 몇천 명의 접촉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셨고 또 심폐소생술까지 하셨던 그런 사례신데 본인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으로 인한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유증상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되고 또 의료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겠고 마스크는 쓸 때 정확한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마스크의 겉표면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벗거나 쓰기 전에 손 위생을 잘 하셔야 되고 손 씻기가 마스크가 손 위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손 씻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스크는 필요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스크를 쓰실 때는 정확한 사용법들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염 차단에 특히 유증상자와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권준옥 부부장께서 2월 16일이 신천지 대규모 집회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가 이번 주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좀 일부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추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제도 8명이 돌아가셨고 오늘도 지난달부터 계속 5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하나 여쭙고 통계나 예측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같이 와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교회 관련돼서는 마지막 노출이 2월 16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 예배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출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환자가 계속 400~500명씩 생겼던 거에 많은 부분은 저희가 9,300명, 많게는 한 10,000명 넘게를 자가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검사를 계속 순차적으로 유증상자, 고위험군부터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노출이나 신규 발생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들 중에 양성자의 숫자가 며칠에 걸쳐서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끝나고 또 그분들의 동거 가족이나 이런 분들까지가 검사가 끝나면 1차 노출 범위에서의 환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모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확진 환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교인들 또는 교인들
그분들과 접촉한 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셨던 직장인 그런 집단 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시도나 그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산발적인 그런 유행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조치들을 해야 또 제2의 제3의 그런 집단 발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시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를 찾으면 바로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 이게 전염력이 초기부터 있고 굉장히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들어간 시점에서는 확진 환자가 2-3명은 항상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그런 차단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소규모 유행 또는 이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많은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빨리 잘 발견하느냐에 많은 그 상황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유행이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대량의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이라거나 아니면은 집단시설에서의 노출이 얼마나 그걸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범위 또는 추가 확산 환자들의 규모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또 다른 그런 대량의 노출을 막자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 집단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들, 요양시설의 입소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 중심에서의 어떤 차단, 예방적인 차단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중수본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강화를 해나가는 게 현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는 일단 전문가들이 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시긴 하시는데 기본적인 통계는 지금 지자체가 보고해주는 보고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 사례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조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신속하게 감염원, 감염 경로도 파악 분석해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송에서 마지막.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집단 감염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확진자를 지금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를 분석해 본 결과 71.7%가 집단 감염 사례였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다른 기타 등등이니까 아마 집단 감염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0% 이상이 집단 감염이다. 그래서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 쪽은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났고 아직은 그래도 1,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1,000명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1,000명이 더 남아 있습니까? 네, 1,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유증상자 빼고 교인들을 전수조사하는데 11,000명인데 10,000명이 검사가 끝났고 1,000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 중에 4분의 1이 확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한 250명 정도의 신천지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새에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겠네요. 조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금 소규모 산발적 집단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당국이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시설이나 이런 집단 시설, 다중이용 시설 등의 초기의 방역 차단, 그러니까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당재생병원 확진자가 9명이라고 하던데요. 경기도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 중에 가장 규모가 지금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9명 중에 환자 1명은 이번 사안과 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분당재생병원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70대 그 암 환자가 와서 거기서 접촉돼서 아마 나온 사례가 7명, 그러니까 총 8명으로 보이고요. 그 병원에서 나온 것 자체는 9명입니다. 교수님, 일단 같이 들어보셨는데 분당재생병원은 나중에 저희 중계차 연결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이 오늘 얘기 중에 메르스 때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 강조하는다가 나온 얘기 같습니다. 네. 메르스 때 마스크 착용으로 2차 감염 사례를 아주 전무하게 막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때 즉각대응 팀장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계셨던 거죠? 예. 두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한 사례는 한 60대 여성분인데 확진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큰 대학병원의 외래와 병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동선과 노출 부위에서 이제 병실 외래 노출 부위 폐쇄하고
걱정을 했죠. 여기서 2차, 3차 뭐 의료인이나 환자 생길까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 환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어요. 외래 접수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추가적인 감염자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예. 또 한 사례는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 이송요원 환자를 이제 모시고 다니고 병실 이동하는 이송요원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열흘간을 온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응급실 뭐 여러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를 이송했는데 열흘 동안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사실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온 병동 응급실 뭐 술방 다 다녔으니까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셨더라고요. 그 동선을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다니셨어요. 네, 마스크 착용하면서 지금 이송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대학병원의 의료진, 외래 뭐 입원 의료진 뭐 또 기사들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한 장의 효과가 이렇게 강력하다. 뭐 예방 백신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정봉 부장님도 이제 그 사항을 알고 계셔서 지금 강조를 하신 거고 단지 마스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손 씻기를 병행해야 이게 상승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리고 추가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노래방 같은 데서 어제 거창 착령 환자들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노래방이 밀폐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럿이 노래 부르니까 마이크에 이제 침도 튀고 거기에 바이러스 묻을 수 있고 또한 주변 탁자나 의자나 뭐 이런데 모니터에 침 튀면서 바이러스 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공간이죠. 우리가 이제 노래방에서 환자 생긴 건 처음이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도 중요한 거는 이 환경에 오염될 수 있다. 이 환경 오염을 소독을 하는데 그냥 칙칙 뿌려서는 안 되고 그 종이 타월에다가 이제 소독액을 적셔서 빡빡 밀면서 소독을 해야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게 바이러스가 좀 환경 내 생존이 길고 또 그냥 소독해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 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가 나온 그 장소나 그럴 때 소독할 때 그 확진 환자가 이제 기침제 제기하면서 오염됐을 걸로 추정되는 탁자나 벽이나 손잡이나 키보드나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거를 그 꺼즈나 이런 거에 소독을 액을 묻혀서 이렇게 물론 뭐 그 고무장갑을 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빡빡 밀면서 소독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공간은 가급적 피하는 게 그렇죠. 피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은 중요하고요. 잠시 좀 참아 두셨다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 대구 경북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새벽 80대 남성이 숨졌고 경북 지역 요양원들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40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67명, 경북 12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6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입소자 39명과 요양보호사 9명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량 발생 환자 수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북 경산의 행복요양원에서도 입소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도내 집단 생활시설 580여 곳에 대해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합니다. 한편 경북 경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404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응 조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가 기부한 성금을 거부했다는데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가 기부한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업무에 신천지 교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회 다수의 신도들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외에 신도들이 진단 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방역 업무에 비협조적인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가 1,700여 명이 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군 대구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중증도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국군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환자 수용을 위한 병상이 303개, 음압기 120여 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제 50명이 입원을 했는데 오늘도 170여 명의 환자가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체 확진자의 15% 정도인 경증 환자 630여 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7곡 한티 피정의 집에 일부 환자가 입소했고 추가로 확보되는 시설에 500여 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경남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들에 대한 능동 감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신천지 신도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세요. 네, 경상남도는 신천지 교회 신도와 교육생을 전수조사해 유증상자 298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4명이 검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신도 가족 가운데 미성년자도 1,423명 확인돼 능동 감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웅양면에선 주민 230여 명이 사는 마을 두 곳에서 사흘 동안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녕 노래방과 관련해선 직원 1명과 손님 등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노래방 손님과 마을 주민을 검사해 2, 3차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과 생활권이 겹치는 거창과 합천, 밀양, 창녕 등 4개 시군에 대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으로 이송되는 대구 경북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마산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에 중증 환자 5명을 포함한 107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병원도 병상 140여 개를 마련해 곧 대구 경북의 경증 확진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남에선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되고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가 자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녕에선 동전 노래방을 이용했던 확진자 가족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76명,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명, 퇴원 환자는 4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마을 주민들로 확인됐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그러니까 확진자와 경로당과 병원을 같이 다녔던 주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오늘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3명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의 한 12번째 환자 A씨와 밀접 접촉한 60대 여성 1명과 70대 여성 2명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괴산의 한 같은 마을의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와 함께 경로당과 병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심 증세는 없었지만 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학조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확진자를 포함해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 등 모두 826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어제 하루 사이 356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34명 가운데 2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1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충북 지역에는 제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를 지정했는데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환자 이송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천시와 정부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확진자가 5명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세종에서 나온 2명도 천안 댄스 교습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 충남지 확진자는 대부분 천안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세종에서는 줌바 댄스 강사인 41살 여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 3명, 아산 1명을 합쳐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93명 가운데 84명이 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나온 세종 확진자와 천안 확진자 2명이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대다수가 이 댄스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확인됐는데 최초 감염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한 29명 가운데 이 3명이 대구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천안 지역 코로나19 감염원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가정 내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아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댄스 교습소 강사나 이 수강생이 확진된 이후 가족 간 감염이 늘면서 이 수강생 일가족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계된 가족 감염자만 23명에 달합니다. 이 자가격리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천안시 백석동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20대 여성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일에서야 격리 통보를 받아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도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잠시 대담 이어가고 중계차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집단 감염 사례 한 번만 좀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전국적으로?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창녕에서 노래방에서 9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뭐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하니까 직원까지 다 감염이 됐고요. 분당재생병원, 성남에 있죠. 성남에 있는 분당재생병원에서 9명이 집단 감염된 걸로 돼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의료진, 간호 인력이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도 진료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동일 집단 격리를 시키고 검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도 계속 의료진 감염이 나오고 있고 또 요양원 확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특히 위험한 곳은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거기 더불어서 의료진이 감염되면 이제 병원 기능이 정지되니까 기존의 진료를 못 하게 되고 일파만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재생병원에서도 환자와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걸렸는데 이제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이 젊고 건강한 사람은 열과 호흡기 증상이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반응해서 나오는데 70대 뭐 암 환자, 만성병 환자들은 증상이 처음에 뚜렷하지 않아요. 뭐 피곤하거나 뭐 이 기운이 없거나 식욕 떨어지거나 좀 미열 있거나 이제 이런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폐렴이 진행돼서 많이 숨이 차고 힘들 때 이제 병원에 가시거든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증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는. 예, 비특이적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의심을 못해서 늦게 가고 또 병원의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의료진도 호흡기나 열 증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암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국민안심병원을 254곳을 해서 굉장히 넓게 하지만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을 병원 안에 들이지 않고 기존의 이제 진료 시스템 입원 환자와 섞이지 않게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해서 안전하게 분리해서 진료하겠다는 취지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령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도 비특이적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의심하기가 어렵다. 또 일단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폐렴이 오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니까 부지불식간에 이제 의료진이 감염돼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시설 32곳을 추가로 찾아내서 폐쇄 조치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 12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234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추가로 확인한 신천지 관련 시설이 정확하게 몇 군데죠? 서울시가 제보를 통해 추가로 찾은 신천지 관련 시설은 32곳입니다. 문화센터나 학습카페, 미용실, 마사지 시술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방역 뒤 폐쇄됐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서울 지역 시설 170곳을 포함해 모두 202곳이 신천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처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서울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된 신천지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홍 기자, 서울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체감상 크게 줄었다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 대중교통 이용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이용은 1월보다 37% 줄었고 버스는 33% 줄었습니다. 자동차 통행량도 9% 정도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2명 늘어 모두 2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10명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누적 확진자 106명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38살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명륜교회와 종로 노인복지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명인데요. 서울시는 명륜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이 종로 노인복지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은평 성모병원과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생명샘교회는 보건당국이 밝힌 집단 발생 사례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성남 분당 재생병원에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훈 기자, 병원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확진 환자가 나왔네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죠? 네, 수원의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나온 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 만큼 병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자 3명, 간호사 2명, 관악 조무사 3명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환자 보호자 가운데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새벽 30분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3일 폐렴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76세 남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벌였습니다. 76세 환자는 지난 1일에도 호흡기 무증상 등으로 분당 재생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76세 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난 1일 입원한 77세 여성인 암 환자, 그리고 또 다른 입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 기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병원 내 감염 확산 경로가 나왔습니까? 네,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본관 8층 81병동에서 함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동선이 겹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76세 남성과 77세 여성 환자는 40여 분간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관계자는 야탑동에 사는 76세 남성 환자가 어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일부터 입원한 광주시 77세 여성 확진자의 경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명 가운데 1명이 병원 내 첫 전파자일 가능성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76세 남성과 77세 여성 환자 외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82세 환자도 확진됐고 이 환자의 보호자 1명도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의료진과 보호자 등 접촉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분당재생병원은 지난달 27일에는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남시는 분당재생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제대로 분리 진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재생병원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분당재생병원 확진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좀 전 브리핑에서는 확진자가 9명이라 그랬는데 또 기사에서는 8명이에요. 이게 약간 좀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건 8명 내지 9명이고요. 환자가 3명, 그다음에 간호사가 2명, 간호조무사가 3명, 의료진이 5명인 거죠. 합해서 8명 내지 9명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의 동선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동선을 나눠서 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인 셈인데 사실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폐렴에 걸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증상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힘이 없다, 피곤하다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본인이 폐렴에 걸린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발열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국립안심병원이라고 하지만 호흡기나 발열이 있는 환자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누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나 좀 다행인 것은 그 환자가 암 환자로 입원을 했지만 폐렴이 있으니까 병원 측이 그 검사를 코로나19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성이 나온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더 폭발적으로 발생한 다음에 또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수님, 이 기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얼핏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심병원까지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일단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동선이 겹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19 의심하는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자 동선을 분리해서 이제 진료하는 게 안심병원인데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직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81병동 호흡기병동에서 76세 남성과 77세 여성이 두 분이 이제 입원 중에 확진이 되고 이제 의료진이 감염됐는데 누가 먼저 첫 환자인지 모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아마 입원 당시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첫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입원 당시에 열이나 호흡기 증상 없이 입원됐을 거다. 입원해서 원인 모르는 폐렴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돼서 지금 역학조사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 의외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지금 안심병원 제도가 대부분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를.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심병원 제도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대부분 뭐 90% 이상은 다 모두가 커버되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기 마련인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70대 고령자 또 만성병 환자들은 열이나 호흡기 증상 없이도 뭐 피로라든지 축 늘어진다든지 약간 식욕 부진이라든지 이상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폐암이 있는 환자들은 엑스레이 허옇게 보이면 이게 폐암이라고 생각하지 폐렴이 겹쳤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경우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 환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엑스레이나 청진보다는 CT 촬영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폐렴이 왔는데 초기에 열도 없고 호흡기 증상이 별로 없는데도 CT 촬영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일부 그 전문가 그룹들은 처음부터 CT 촬영을 하는 게 오히려 확실히 좀 진단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CT는 고가 장비고 또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찍게 되면 오염이 있으니까 또 소독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또 찍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19의 폐렴 진단이 증상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다. 우리가 의심을 해야 한다. 이상하면 의심하고 만약 CT를 찍을 수 있으면 뭐 CT를 좀 찍어서 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병원 내 감염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말고 다른 일반 환자들도 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분당재생병원 외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 병원들도 확진자를 받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일반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좀 걱정이 더 되실 수도 있을 그럴 수 텐데 있죠. 이런 상황들이 좀 다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 중증 환자가 많고 음압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기도나 서울시도에서 환자를 받아서 지금 입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앰뷸런스나 이런 거를 음압으로 유지해서 또 외부 노출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음압실까지 안전하게 동선을 달리해서 음압실에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도 음압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레벨 D 보호 장구를 철저하게 입고 방호 상태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두 분 잠시 뒤 오후 5시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생활 현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에서 온 노성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김혜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온 유혜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왕 뭔가를 할 거면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좀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청도 대산병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신청서를 몰래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되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준다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저희가 의료지원 나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 파이팅! 대한민국 의료진분들 파이팅! 네, 저는 올해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졸업식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졸업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 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영하로 내려간 곳이 많았지만 오후에는 서울이 9도, 대구가 13도, 광주가 14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20, 전남과 경남엔 5에서 10, 전북과 경북, 충청 남부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엔 서울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